네, 여러분 혹시 슈퍼에이저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슈퍼에이저는요, 80대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 평균 중년 수준의 중년분들 있죠. 한 40대 정도 되는 중년 수준의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인지 기능들 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기능들도 중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 간혹 가다가 보셨을 겁니다. 저분은 나이가 80대인데도 정말 정정하시다. 그냥 신체적으로도 정정할 뿐만 아니라 생각도 어쩜 저렇게 정말 젊고, 그리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생각도 정말 빠르시고 저런 분들이 계실까, 이런 놀라운 어떤 분들을 간혹 가다가 보실 겁니다. TV에도 가끔 이런 분들이 소개가 되기도 하죠.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슈퍼에이저들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했고요. 이런 것들 저희들이 비밀을 알아내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했고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슈퍼에이저들이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사실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라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비결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분들은 몸을 평소에 늘 부지런하게 움직이시고요. 몸에 나쁜 것을 드시지 않고 좋은 음식들을 드시고, 본인이 알고 있던 아니면 의도하지 않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걸 먹었는데 그게 좋은 거든지 간에 나쁜 것들을 멀리하고 좋은 것들을 늘상 드셨고요.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고 평소에 자신의 몸을 잘 돌보고 항상 주변과 자기 몸과 주변을 깨끗하게 돌보고요.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굉장히 좋고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편이다, 이런 연구들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음식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지 않는 편이고요. 무조건 소식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과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뇌 활동 같은 것들도 굉장히 즐기세요. 특히 독서라든지 글쓰기라든지 조금 창의적인 그런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술적인 활동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예상을 하셨던 거일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특정 음식을 언급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습니다. 어떤 유산균이 장수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디 어떤 나라의 어떤 지역을 가보니까 장수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특정한 야채, 채소를 먹어서 장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됐죠. 예를 들어서 김치가 장수의 비결이다 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음식인 된장찌개, 청국장 같은 것들이 장수의 비결이다, 이런 어떤 연구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도 여러분들 아마 심심치 않게 접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봤을 때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이름 뭐죠? 세상에 이런 일이? 네,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약간 놀라우신 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에 80대 할아버지가, 굉장히 정정하신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장수의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까 라면을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당연히 이걸 믿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저 민티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달리기를 하면 슈퍼에이저가 된다는 뜻이겠구나, 달리기를 하라는 뜻이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부터 얘기 드릴 내용은 한편으로는 의외의 얘기기도 하고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재미있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은 절망적일 수도 있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요, 이런 슈퍼에이저들이 정신적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연구했습니다. 육체적인 게 아니라 좀 정신적인 부분이라는 걸 미리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정신적인 부분에서 정말 중년 혹은 그 이상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연구했는데요. 대부분 이런 연구들을 하면 좀 행동학적인 부분에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활동을 했더니 좋더라, 이런 걸 했더니 두뇌 활동에 좀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아니면 수면을 많이 취했더니 좋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약간 생리학적인, 인체 생리학적인 혹은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를 얘기를 드리자면요. 슈퍼에이저들은 기억 저장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인 뇌후각 겉질의 뉴런이 다른 어떤 비슷한 또래의 80대 노인분들 있죠. 그분들의 뉴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알츠하이머의 전조 증상인 타우 탱글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타우 탱글이라는 건 뉴런들 간의 통신을 방해하는 어떤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그 사이에 축적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치매 같은 경우에 전에 제가 다른 기사를 어딘가 봤을 때 한 1000여 종인가 치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600종인가 1000종인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알츠하이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츠하이머를 일반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 전조 증상이 전혀 생기지 않고 타우 탱글 현상, 단백질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뉴런 간의 통신을 방해하는 이런 현상도 생기지 않아서 두뇌 활동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 연구진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슈퍼에이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뉴런의 크기가 훨씬 더 컸는데 참 기분이 나쁘게도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고난 거라는 거죠. 그리고 평생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면서 그것들이 영향을 준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뇌후각 겉질은요. 알츠하이머의 영향을 받는 첫 번째 우리 두뇌의 위치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뇌후각 겉질은 6층의 신경세포가 층층에 쌓여 있고요. 이 중에서 두 번째 층이 뇌의 다른 기억 중추로부터 정보를 받는 중요한 허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슈퍼에이저들은 이 두 번째 층의 뉴런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크다고 해요. 심지어는 20대나 30대 뉴런보다 이 80대 슈퍼에이저들의 뉴런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저희들은 이 뉴런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문제는 아직까지 이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왜 이런 슈퍼에이저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뉴런의 크기가 크게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그 비밀이 밝혀진다면 모르죠. 나중에 인위적으로 후천적으로 이런 뉴런들의 크기를 유지하거나 혹은 더 크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절망적이라고 얘기 드렸던 거는 이런 것들이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절망적인 연구는 좀 많습니다. 다른 연구들을 봐도 알고 봤더니 이거는 굉장히 타고난 거다. 유전적으로 좋은 어떤 걸 물려받았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연구들을 보면요. 장수를 하거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거나 특정 질병에 잘 걸리지 않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굉장히 우월하거나 명석한 두뇌를 가진 것이 후천적 노력이 아니라 타고난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연구들이 후천적인 노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선천적인 부분에 영향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주장을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유전자를 선물 받았을 수도 있고요. 돌연변이든 아니든 어떤 일이 있었든 태어날 때부터 좋은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간이 아닌 다른 자연 생태계를 봐도요. 짝짓기라는 과정들을 보면 신체적으로 혹은 어떤 다른 기능적으로 월등한 그런 어떤 수컷이나 암컷들을 찾아 나가잖아요. 굉장히 본능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전적인 요인을 저희들이 절대 부정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또 생태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생존과 직결되고 또한 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더 우월한 유전자를 찾아서 가는 거죠. 자, 몸을 쓰던 운동을 하는 사람이건 두뇌를 쓰는 그런 두뇌 활동을 하는 사람이건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요. 저희들이 보면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룹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의외로 이분들이 타고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타고난 부분이 있다. 그건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분들은요. 주변에서 그분들이 실제로 자라오는 환경에서 주변 혹은 일을 하는 현재의 주변에서 우리가 소위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많이 만나게 돼요. 또 그런 사람들을 딱 옆에서 진짜 지켜보면 야, 이건 정말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타고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 아마 그런 분들 한두 분 정도는
실제로 만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언론 매체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또 정말 그런 천재적인 사람들을 소개를 많이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간접적으로라도 볼 수 있죠. 분명 사람은 타고나는 것이 있고 또 이것이 후천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피땀 가득한 그런 노력들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도 다른 운동처럼 타고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거리 달리기를 잘하도록 타고난 몸이 있고요. 장거리 달리기를 잘하도록 타고난 몸이 있습니다. 로드러닝에 타고난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일 러닝에 타고난 몸이 있습니다. 산을 막 잘 달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달리기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몸을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비중으로 본다면 기록적인 혹은 계측적인 기준에서 달리기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퍼센테이지적으로는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늦가기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풀코스 마라톤 대회를 나가시고 그 다음에 2시간 40분대 50분 이내로 이렇게 달리는 마스터즈 마라토너들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따져볼게요. 그분들의 어떤 상상을 초월한 노력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들만큼 상상을 초월한 노력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 중에는요. 서브3는 고사하고 서브4를 하기에도 벅차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달리기를 중간에 중단하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 사실 우리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죠.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가 이제 겹겹이 쌓이게 되고 또 어떤 인플루언서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나는 뒤에서 몇 등 아니면 하위 몇 %가 나 자신이 아닐까? 이 운동에 있어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밖에 나가보면요. 날렵한 몸매의 러너들이 정말 질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세상의 러너들 대부분은 다 저렇게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고 저렇게 사뿐사뿐 정말 사슴이 뛰어다니듯이 사뿐사뿐 저렇게 멋있게 달리는 걸까? 아니면 날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달리기 시도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하는 것일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17년간 데이터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요. 신체가 좋은 사람들이 달리기 시도를 많이 합니다. 일단 시도 자체가 신체적으로 우월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죠. 몸이 좀 가볍고 호리호리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달리기 시도 자체를 많이 해요. 적어도 이제 몇 년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때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팬데믹을 전후로 해서 팬데믹 이후에는 정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달리기를 굉장히 많이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신체적으로 기량이 이제 떨어지시는 분들은 달리기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달리기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체적으로 기량이 떨어지는 사람이 달리기 시작하고 달리기 중단하는 그런 이유는 대부분 예상을 하실 겁니다. 나는 뛰어난 러너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물론 살아남은 러너들도 있습니다. 이 러너 대부분은 자존감이 좀 강하시고 비교를 하지 않으시고 내면이 좀 단단하신 분들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나는 항상 하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금방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설문조사를 했지만요. 혼자서 달리시는 분들이 전체 달리기 인구의 80에서 90%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크루라든지 이런 모임을 가보면 정말 달리기 기록 좋고 몸에 너무 느신하고 잘 달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혹은 달리기를 전혀 잘하게 보이지 않으신 분들이 실제로는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잘 달리고 계십니다. 타고남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거는 달리기를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선수로 활동할 게 아니라면요. 선수로 활동한다면 타고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말 그대로 선별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달리기 육상을 한 친구들이 무조건 대학교까지 가고 실업팀까지 가고 프로까지 무대까지 가는 건 아니죠. 수많은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은 사람이고 그런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런 타고남이 영향을 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선수들을 보고 다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들은 정말 소수의 말 그대로 엘리트 선수들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선수 생활을 할 게 아니라면 타고난 몸이든 아니든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체가 좀 비대한 편이에요. 하체가 튼실한 그런 편입니다. 다리도 굵고요. 그리고 체중도 잘 줄지 않고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체형인 허벅지와 이제 내장 지방 쪽, 배 쪽 있죠. 이런 데가 정말 살이 좀 잘 붙는 그런 체질입니다. 게다가 저는 기관지도 약하고 심폐 능력도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좋은 편이 아닙니다. 평균 페이스 저는 6분에서 6분 30초? 보통 지금은 6분 30초 정도로 달리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도 달리기를 할 때는 기록 같은 거 전혀 상관없이 달리기를 즐겁게 하는 부분은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세상 누구보다 달리기를 즐겁게 한다라고 자부를 해요. 기록적인 측면에서 들어간다면 항상 제가 다른 마라톤 대회의 어떤 기록들이나 전 세계적인 기록 추이를 봤을 때 저는 항상 그냥 중간 혹은 중간에서 조금 떨어지는 수준입니다만 달리기 자체를 즐겁게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탑 클래스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를 해요.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즐거움까지 포기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을 앞질러 가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냥 박수를 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 사람의 등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고 우리 달리고 있는 우리 주변의 풍경과 우리 내면의 생각들에 좀 더 시선을 맞추시고 달리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